자, 무더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데서. 그런데 오늘 오신 걸음이 절대 헛걸음이 아니고 엄청난 노하우를 원래 이렇게 다 공유하시고 가실 겁니다. 지금 나눠주는 소리도 그렇고 평가 또 앞두고 있는 분들 우리 이사님 와서 잘 준비해서 강의해 주실 것이고 또 이제 TV라면 TV고 오늘 사업계획서 작성안까지 여러분이 조금 하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물론 많이 이제 그 사업계획서에서 이제 되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답습해가지고 대충 보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확실히 사업계획서는 실전에 많이 된 사람들이 팁을 좀 줘야 돼. 그거를 모르더라고 대부분 보면. 그거 선정된 거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뺏기려고만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크다 경쟁률도 치열하고 해가지고 우리 잘 수업 이렇게 임해가지고 원래 안 가면 엄청 손해다. 이제 오늘부터 전통을 남기려고 합니다. 공유 안 합니다. 여기 와서 듣는 것하고 유인물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지금 연습까지 지금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금 공유가 되고 있고요. 방금 회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경기도에서 전체 초등학교로 공문이 나갔답니다. 우리 그 이글스 야구단 창단이 그래서 전국 초등학교 경기도 전체에 갔고 또 남양주 교육청에서 따로 한 부 또 나간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센터 아이들 말고 우리 이제 앞으로는 우리 센터 아이들도 다 장학금으로 주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실력자로 그렇게 이제 우리 협의하고 잘해서 이제 노는 야구가 아니고 진짜 선수도 아니고 초, 중, 고, 대학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도 좀 협조도 해주시고 내 아들부터 센터에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잘하는 영재들을 우리가 좀 키우도록 합시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뭐든지 행정은 문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협박식을 해오셨네요. 그래서 우리 협박식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좀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이 협박식을 잠깐 하실 말씀 좀 하시고. 예. 네, 우선은 그 센터 친구들 믿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지금 연습하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전체 친구들이 다 선수 등록이 올해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우선 저희가 9월달하고 10월달 경기도 아마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목표로 지금 나갈 거예요. 그래서 9월달에 정식으로 경기도 체육회에 선수 등록이 들어갈 겁니다. 그 선수 등록비도 한 1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거는 저희 협회에서 등록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저희가 저희 훈련 일정에 협조를 하고 따라주는 친구가 우선입니다. 선수 등록은 그렇게 해서 우선은 저희가 14명 정도 되는 거죠. 14명 정도로 해서 이번 초등학교 야구 대회를 나가고 물론 성적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좀 많이 깨지겠지만 이 친구들이 대회를 나가서 정식 초등학교 야구 대회를 나가서 느끼는 게 있으면 내년에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뭐를 좀 읽어주시오. 내가 이렇게 주는 거 하고 사진 찍은 거 사인을 하셔야 돼요.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사인? 그럼 앉아서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 앉아서 사인하는 자세가 하나 있어서 의자 하나만 갖다 줘. 의자가 앉아서 하셔야지. 네, 그래야 남는 거라서. 공식이니까 또 앉아서 해야 된다고. 네.
이것뿐만 아니고 마회장님이 워낙에 또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관심 많이 가지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대경대학교 모델학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뭐 모델이나 댄스 쪽에 취미가 있는 친구들은 학교 측하고 해서 뭐 모델학과로 진학할 수 있는, 사실은 대경대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라 다른 거는 좀 약한데 국내에서 모델은 아마 순위권 한 2등 안에 들어갑니다. 모델 라인 출신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안보현하고 김민우 그 친구들이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모델로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있고 해서 제가 그쪽 대학 교수님들하고 얘기해서 뭐 정식으로 여기서는 교육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질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기본기를 자기네들이 별도로 교수님들이 와서 조금 손을 봐주고 입학이 되게끔까지 만들어 주겠다라고까지 얘기는 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모델학과 무슨 학과요? 모델하고 거기가 방송연기과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명 5위짜리 여자 좀 추천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센터에 관계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아동센터로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또 자랑스러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일 아닙니까? 마지막 우리가 아이들을 자립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학원처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학원하고 그 돌봄하고 차이점이 우리 전통성을 살려가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오면 대학 입시까지 이렇게 붙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42번째 아이들을 대학을 보냈습니다. 돌봄하고 지하도 24년 되니까 한 해에 한 명 아니 2명 보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머무르고 이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고 차별화되어지려면 그래도 특수반처럼 중고등학교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1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자, 우리 사장 저 찍어주시면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받으십시오. 이거 벌써 못 받아. 똑같은데 뭘? 그래요. 자, 한실상 받아야 됩니다. 뭐 똑같아. 자, 하나입니다. 하나한 대로 해야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저는 뭐 아이들 체육 관련해서 좀 아이들이 대학이나 뭐 이런 프로 쪽으로 갈 수 있게 최대한 자질이 있는 친구들은 육성을 해서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좋습니다. 뭐 솔직히 별도 얘기는 포항 스틸리스 감독하고도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포항을 내려가셔야 돼 애들이. 솔직히 학부모들은 포항까지 직업까지 옮겨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스팀을 키워요. 그러니까 포항이 초중고 다 운영을 합니다. 축구 선수를 초등학교 때부터 육성을 하는데 제가 포항 감독하고 얘기했더니 테스트에서 자기네들이 받아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아예 포항으로 이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축구로 진짜 그 정도의 실력이 있다. 그러면 진짜 그 아이를 키워주고 싶다면 저는 제가 연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가보겠습니다. 원래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오늘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앞두고 있는 평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 또 준비된 우리 이사님 나오셔서 강의 약속대로 해주시고 잘 메모하고 녹음하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듣다 보면 우리가 평가 설명회 여러 번 가봤잖아요. 여러분 저는 안 갑니다. 왜? 책 읽고 끝나요. 그 설명회 보면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사님이 최근에 한 달도 안 돼서 평가를 직접 통과를 하셨고 또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제일 부지런하셔. 뭐 한 가지 더 채우려고 막 전국 카톡방에 그냥 공지해가지고 이것 좀 달라 저것 좀 달라 한 거 보면 제가 그래서 시키신 거예요. 강의를. 왜? 관심이 그렇게 있는 분이 없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하니까 했던 것을
오히려 더 좋은 공부에서 준비했던 거 플러스 알파까지 이번에 평가 대비해서 이렇게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크게 힘내서 해주시라고 박수. 혹시 인쇄 오셨나요? 단톡에 바빠서 못 오셨죠? 단톡에 있으니까 인쇄 나중에 와서 보시고요. 약 10만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평가 받으셨던 센터 손들 보실래요? 네? 하나. 세 분인가요? 제가 설명 못한 걸 세 분이 있다 또 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사실 이거 주세요. 평가 이걸 좀 인쇄해 오셨어야 대화가 되는데 그냥 귀로만 들으시고 혹시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하시면 더 도움 될 것 같아요. 촬영 평가가 녹음되고 제가-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편집해가지고 또 네. 전국적으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 인쇄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평가 끝나고 우리 종사들 같이 잠깐 모여서 평가 후기를 좀 정리를 하는데 그것부터 먼저 읽고 세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평가 끝나고 이제 의견들 우리 종사들 이야기 듣고 내년 다음번에 이렇게 준비합시다 요약해서 우리 종사들에게 보내드린 거를 지금 단지 공유한 겁니다. 먼저 세 분 여기 있다 보겠지만 첫 번째가요. 연간 계획과 모든 프로그램 계획서와 평가서의 환류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니 모든 프로그램 계획서 내용에 아동과 보호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을 기록해야 함. 지금 이거는 저희가 평가받고 인접센터에게 요약해서 보내드린 내용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집중적으로 봤던 게 프로그램의 환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있으면 점수 주고요. 없으면 감점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평가 내용의 전년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들의 욕구가 높았고 올해도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주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기록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A라는 프로그램을 오래 했으면 작년에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내년에도 똑같이 할 거면 올해도 평가란에 내년에 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 프로그램 또 하는 게 아니고요. 욕구가 있었고 작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했고 그래서 했다. 이게 연계라는 내용이 연결되는 겁니다. 만약 다음 연도에 다른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 금년도에 프로그램 평가란에 아동의 만족도가 낮아서 다음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추진 예정이라고 기록을 하셔야 이게 설득력이 있고 연계가 됐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능하면 프로그램 제목도 기록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저희는 그래서요 3년 동안 프로그램 평가서를 다 바꿨습니다. 이 문구를 넣기 위해서 수고를 했죠. 예를 들면 프로그램 계획서 목적란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 계획서에 넣어놨어요. 무슨 의미죠? 이 프로그램은 욕구가 있어서 했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문구를 기록한 겁니다. 다음 프로그램 평가란에 전년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들의 욕구가 높았고 올해도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주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추진 예정이며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활기로 보고 가산점을 준다. 예, 두 번째입니다. 프로그램 평가란에 금년도 프로그램 평가에 아동들의 만족도가 낮아서 다음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추진 예정이다. 그래야 다음 프로그램 다른 거 해도 이 연계가 됐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가능한 그 프로그램 제목도 기록해라. 그리고 두 번째요. 특화 프로그램 분류로 봤는데요. 특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문화 프로그램도 이 교육 문화 전문가의 추천서 또는 아동 보호자 의견이 반영했음을 근거로 제시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요 그 프로그램 했던 프로그램 전문가에게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추천서 그분이 한 것처럼 사인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요령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추천서를 내가 작성해서 전문가의 사인만 받았어요.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나중에 세션 드리겠지만 화재 발생 상황 대응 시 주방
건물에 들어오는 가스 잠금하고 전기 분배 그 상자에 스위치를 내서 이 문구를 내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평가관들이 아주 마음이 너그려서 처음이니까 봐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일단 요령을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문구가 있어야 된다. 4번 연일에 아동 서비스 총괄 평가 시 장학금이나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아동이나 보호자가 계속 서비스를 희망하여서 올해도 제공했고 내년에도 제공할 일이라고 좀 기록해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몇 년 동안 장학금을 쭉 이렇게 지급했거든요. 욕구 문구가 안 들어갔다는 것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욕구가 좋아서 작년에도 장학금 지급했고 올해도 연계해서 장학금 지급했습니다. 이 문구를 좀 기록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 상단 보시면 첨부 파일 정기 평가란 양식 아동 권리 규정에서 센터 아동 권리 규정 내용 중 저희 거를 중심으로 설명한 겁니다. 제13조 아동학대 금지 서약서와 제15조 아동학대 해지자 조치 내용이 있는지 시청 직원이 질문을 하고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제가 나중에 찾아드렸는데 특별히 아동학대 금지 서약서는 자원봉사자, 실습생까지 수를 다 반환된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 평가원 주간에 실생이 있으면 A라는 실생이 있으면 이분 서약서 받아놓습니까?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 해놨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제시했어요. 제2장 아동 권리 및 아동 권리 실천 노력 제6조 차별금지의 원칙과 소수 집단 배려 이 내용이 있는가를 시청 직원이 제시를 요구해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단톡방에 우리 낙원에서 잘 된 거 올려놨으니까 센터 이름만 바꾸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평가받을 때 업글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세부 평가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인식을 바꿨다면 좋을걸요. 자, 오늘 보이신 분 중에 한 번도 평가를 안 받아보셨다. 손 들어보실래요? 다 한 번쯤 경험 있으시죠? 그럼 처음은 아니라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가 평가 영역은 4개죠. 아동 권리 영역, 프로그램 영역, 개발 지원 아동 영역, 운영 기반 영역. 먼저 그 평가받는 사람의 좀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평가관은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분들이 오셔서 참 고마웠는데 제가 원래는 평가관 핸드폰 번호를 저한테 안 주면 안 되는데 제가 주차가 어려우니 핸드폰 번호 주시면 진화 안내와 주차 안내를 보내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땄어요. 그래서 주차 안내를 A안, B안, C안 자세하게 설명해서 잘 보내드렸습니다. 감동을 받더라고요. 이게 참 기특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센터 밖에 나가서 그걸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중하게 모시고 주차 안내까지 직접 가서 도와드리고 모시고 왔어요. 별거 아니지만 사소한 가지만 되게 감동받으셨다. 그리고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 생활복지사가 평가관에 딱 앉았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평가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걱정 마십시오. 팔 뻗고 주무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안도감 주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요, 이 한 가지 그 멘트가요, 그 분위기를 좀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태숙 시장님이 그 평가 설명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정기평가, 수평가는 어쨌든 평가는 답이 정해져 있는 평가다. 무슨 말이죠? 꼼꼼하게 잘 준비하면 의사통과 된단 말이죠. 저도 뭐 5번째 평가 받거든요. 이번에 평가 왔던 분이요, 제가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5번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요, 매번 맡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고요, 하자가 많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으니 평가 의무를 꼼꼼히 좀 점검하고 좀 반복해서 봐야 되겠다. 저만 볼 게 아니고요,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평가관에 대해서 다 한번 준비한 거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막판까지 수용했습니다. 자, 아동 권리를 먼저 보시면요, 아동 권리 보장 10점 만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행히 이거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는데 평가관들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의심하더라고요. 그냥 기속말로 분위기가 대체로 싸하네요.
공무원들도 의식하는 보고가 많습니다. 시설장인 것 같아요. 이건 공무원들 보시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프로그램 영역인데요. 잘 아시듯이 아동과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했는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치 계획서를 거의 뜯어 고쳤습니다. 아동 보호자 반영 문구를 좀 넣기 위해서 평가라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특화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내가 초안을 작성하셔서 강사에게 사인받아도 되니 추천서를 준비해 오시라.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그리고 이제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좋은 그 프로그램이니 인접센터와 다른 분과 공유했는가를 보거든요. 제가 역시 공부 만들었습니다. 사람으로 센터와 우리 다른 센터 두 군 센터에 이거 한번 프로그램 좋으니 해보세요. 공문을 만들어서 메일로 직접 보내드리고 최근에 또 공유했습니다. 근거 남겨놨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이게 공유했다는 근거죠. 참고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 아동 개별 지원형이 제일 신경 써야 할 거죠. 잘 아시듯이 우리가 잘된 거 2명은 추천하고 무작위로 1명 평가관이 선택을 해서 3명분을 집중으로 보는데 그나마 우리가 추천했던 거는 좀 괜찮긴 했는데 한 명이 조금 하자가 있는 거라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38명인데 38명 거는 끝까지 다 수정해야 됩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찰일지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우리 생활복지사들이 어쨌든 모든 아동들에게 꼼꼼히 바인더를 좀 거듭해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수정하셔야 합니다. 3-1 같은 경우는요 아동 관리 영역인데 아동 카드 빈 공간 없이 꼼꼼하게 다 가능한 한두 줄이라도 채우십시오. 3-4 보호자 참여 지원 보면 이것도 좀 팁인데요. 우리부터 여러분 아시죠? 온라인으로 설문 받았어 점수 매기는 거. 네, 그래서 보호자와 관계가 좀 원만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평상시에요. 센터에서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한다. 사진 찍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보내줘요. 아이 칭찬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동받더라고요. 그거 아니지만요. 보호자와 소통이 있고요. 보호자가 센터를 신뢰하는 작은 사례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보시면요. 시설장 운영 철학과 노력입니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당신 센터 철학을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다 비슷하겠지만 저희 지역은 어린이용 못지않게 수급자가 많습니다. 한부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운영 철학은 첫 번째 보호자 아동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안정적인 보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동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단기적인 계획으로 새 아이가 저희 센터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둘째 아이는 숟가락질을 잘못해서 밥을 먹을 때마다 밥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한 센터 우리 종사자를 붙여서 밥을 먹도록 숟가락질을 하도록 후치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밥을 잘 먹습니다. 또 형은 문제를 풀면은 모르는 거 있으면 맨날 옵니다. 얘만 오면 센터가 아주 분위기가 흐려지는데 인내심을 갖고 정성스럽게 집중을 했더니 지금 모범생이 돼서 올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감동합니다. 여기까지 했더니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참고하시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생활복지사 지원을 위한 노력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사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A라는 사회복지사가 얼마 전에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운동이 필요해서 30분 먼저 출근하고 30분 먼저 퇴근해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감동하시더라고요. 또한 생활복지사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배려해서 자격증 취득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곧 자격증을 취득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우리 생활복지사를 위한 지원을 이렇게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체계성 잘 아시겠지만요. 이거 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매년 저희도 지적받았는데 우리 어떻게 되냐 3년치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던 프로그램 제목 그 다음에 담당자
간단한 요약 리스트를 3년치를 다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리스트 작성해서 연도별로 연관계에 다 반영을 했어요. 하자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막판에 또 한 하자가 있어서 다시 고쳤습니다. 거듭된 그런 확인이 필요한데 그렇게 1년치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던 프로그램 아동들 뭐 교육 뭐 안전교육 계획이라든지 다 했던 실적을 다 리스트를 뽑아서 그거를 연관계에 고관계에 다 반영했다. 근데 하자가 없더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제가 대충 핵심만 이야기했고요. 제가 혹시 발표 못한 거 한 가지 더 있네요. 20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인식 있는 분? 19페이지 먼저 보세요. 올해 신설된 게 안전관리 준비죠. 안전관리 계획이 잘 돼 있는 센터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올해 저희가 평가 준비하면서 아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시간 오래 걸렸는데 이건 사실 대비도 있지만 꼭 필요하시면 저에게 개인 카톡 주시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 나중에 하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응이 이제 문제인데요. 올해는 아마 대부분 센터가 분란 대응을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이 평가관이 주방에 불 났습니다. 대응하세요. 임무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나리오를 작성하되겠죠. 현장에서 먼저 불이야! 외쳐야 되겠죠. 불이야. 그리고 임무를 주는 겁니다. 이름을 지정하면서 홍길동 선생님 소화기 갖고 가서 응급 표시하세요. 박길동 선생님 아동들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으로 안전하게 대피해서 건물 밖으로 나가십시오. 시 선생님 119에 복도에 비상벨 누르시고 119에 신고하십시오. 차단기부터 안 내려요. 중요한 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놓쳤어요. 그런데 봐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가스 주입한 그 배부가 있다면 차단기 가스 장군하는 명령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메인 전원 차단기 내리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걸 놓쳤거든요. 제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요약된 거 있고요. 우리 나머지 우리 세계 평가 센터장님들 제가 혹시 놓친 거 있으면 좀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다 했습니까? 또 우리 나머지 센터. 저기요. 네. 여기 정기평가 후기에 보면 3번 있잖아요. 3번 잠깐만요. 화재 발생 시 주방의 건물이 들어오는 가스를 잠그고 이게 아까 지금 예, 지금 설명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을 작성해놔야 되던가요? 작성해야 되겠지만 직접 현장에서 몇 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 일이 나오지요. 임무지는 안 나와요. 저희가 동계훈련 모의 한 거 일지 작성하시잖아요. 대체적으로 학예도 쓰시고 동계도 쓰시는데 이 동계 쪽에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시고 이 기존에 좀 작성을 잘 해놓은 다음에 한번 모의를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저희가 학예 일지랑 동계 일지랑 필수로 작성하셔야 되는 거 맞죠? 너무 작성을 거기 작성을 해놓으시고 그런 것도 작성해요? 안 합니까? 안전관리 계획에 우리는 지난번 평가 때 서류 다 하고 갑자기 한 분이 사무실로 들어가더만 생활복지사 오시라고 딱 그러더라고. 그 우리는 저쪽에서 시설장이 이제 그거 받고 있는데 어떨결에 와서 앉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생활복지사님 그 복지사 철학을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사까지. 원래 실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를 다 물었는데 다시 올해 한 번? 바뀌어서 올해 실명? 가서는 실장. 그리고 이제 그거에 얼버무려서 그래도 하니까 앞에 모니터가 세 대였는데 대표장, 시설장, 생활복지사 이제 이렇게 마구 쓰는 건 있는데 거기서 암호가 걸린 거예요. 갑자기 이거 암호 뭐냐 그러니까 자기 앞에 것은 생각이 나는데 앞에 건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암호 걸리지 못하면서 또 체크. 이제 그 감점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그냥 뭘 물어볼지를 모르니까 완벽하게 다 대비를 하시라. 예. 해마다 좀씩 이렇게 바뀌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같아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잖아요. 설명했듯이 3년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는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지 않는
정도로 작성해놓고 그러면 다음 받는 분들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저도 노하우 한 가지. 네. 저는 평가를 받으면서 100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평가를 저렇게 열심히 준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저기 빵점 맞음부터 얘기할게요. 저희가 뭐였지 아까? 아동학대 금지 서약서 있잖아요. 이것을 저희는 초창기부터 진짜 이만큼 쌓였는데, 놀라운 것은 평가를 받는데 여기 날짜가 없네요라고 하는 거예요. 날짜 사인 다 있으면 안 돼요 했더니 안 됩니다 해가지고 빵점 받았어요. 2점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는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위원이 꼼꼼히 평가를 하지를 않았어요. 신기한 거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알았는데, 이유라고 하기는 못한데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평가 자체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항상 엄청 꼼꼼하게 작성을 했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분들이 시간이 급하다, 제대로 안 봐요. 그 평가, 자체 평가를 되게 참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인지 받을 때는 거의 막 바쁘게 와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안 하고, 그때 제가 이해철 회장하고 싸움질을 하느라고, 아무튼 좀 우리 생활복지사가 교육을 하나를 빠먹어가고 그때도 떨어졌고, 두 번째는 평가위원하고 싸워가지고 감점 먹고. 그런데 평가를 전체적으로 꼼꼼히 안 봤다기보다 바쁠 때 이분들이 오면 평가, 자체 평가를 했던 그것을 되게 많이 반영한다는 거.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 아까 이렇게 비번도 보고 하나도 안 봤어요. 와가지고 진짜 와가지고 운영 철학을 한번 얘기했더니 됐대. 그러더니 평가 뽑는 것도 주고 싶은 거 주세요. 이런 거 뭘 뽑았는데 걔는 좀 안 됐는데 그럼 다른 거 주세요. 이래갖고 3번을 바꾸는 복수가 터졌는데, 이것이 보니까는 이분들은 일단 이 자체 평가에서 많은 것들을 다 스캔하고 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신 회장님이 아니시고 말씀하신 거에 제가 이번 평가를 받았잖아요. 여기는 만점을 못 맞았고 난 만점을 맞았고 이런 거죠. 아까 우리 종이 준 걸 보면은 한류라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요 라인이 전부 다 한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면 거기에 맞는 이유가 나와야 되고, 진행하지 못했으면 그거에 맞는 이유가 타당하게 나와야 되는 게 이제 한류고요. 하나는 아까 추천서 말씀하셨어요. 전문가 의견 추천서. 근데 우리가 강사를 쓸 때 대체적으로 전문 강사 쓰지 않습니까? 자격을 보유한 강사. 그럼 그 자격을 보유한 강사가 진행자 의견을 쓰잖아요. 여기에 의견란을 넣으라는 거는 세부 계획서를 전문 강사가 써주시면 그게 인정되시거든요. 추천서가 따로 없어도 된다는 말씀. 감점 먹는데 그냥.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100점을 위해서 달려가면 조용히 해. 그다음에 모든 사업 계획서를 아까 막 3년치를 다 뜯어 고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2023년 12월 딱 중반에 이미 서류가 알려져 있어서 24년도 들어와가지고 평가받는데 서류 하나도 안 고쳤거든요. 그냥 그냥 내려갔어요. 계획서와 일지와 평가서는 일맥상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쓴 내용이 평가서에 그대로 기재가 되면서 그렇게 만족도가 어떻게까지 나왔다라고 작성하시면 별 문제가 없이 이제 점수를 얻으실 것 같고요. 하나는 아까 사업계획서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사업계획서 작성한 전년도 11월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이면 저희가 24년도 거는 10월, 11월 되면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계획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저는 진행에 맞춰서 하는 J형이에요. T의 J형. 그래서 계획서가 나오면 그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정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후부에서 갑자기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나중에 한번 그 부분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 운영일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평가할 때 이 사람들 이거 보여지는 거 말고 내가 운영일지에 운영 규정 아니 저기 권리 교육을 했으면 권리 교육 했는 날짜하고 운영일지 좀 뽑아보고 그래서 딱 맞췄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좀 큼직큼직하게 운영 사업 계획서에 들어간 내용은 운영일지하고 좀 맞추셔가지고 나중에 수정 보완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저희는 제가 이제 이번에 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3명의 아동을 이제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3명 다 어떤 아이가 될지 대략 알았어요. 근데 대략. 저희는 세 명이 2명을 저희가 내보낸 거예요. 네네네. 이게 한 명도 저희는 29인인데 저희는 3자녀, 4자녀가 많아요. 그래서 머리를 조금 썼어요. 중학생 아이들 거가 미비한 서류가 되게 많아요. 저희는 왜냐면 언제 나갈지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중학생 아동을 미리 한 명으로 선정을 합니다. 네, 선정해놓고 중학생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합니다. 그럼 그 면접관이 중학생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제가 한다면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런 걸로 가면 일단 장애아동 1명 뽑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부에서 뽑겠지요. 초등부는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운영할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체적으로 좀 잘 작성해 놓은 거이기 때문에 세 아동도 다 잘 작성된 서류를 뽑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쓰다듬으면 됩니다. 그 파일을. 이 아동이 정말 잘하지요. 이런 액션 한번. 저는 뭐 강하게 뭐 주차장을 구비한다거나 음료수를 생수 한 병 갖다 얹어놓고 그냥 끝. 뭐 이 정도였지만 제대로 잘 됐고요. 조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이제 지금까지 다녀봤던 그 기관들 중에 글을 가장 잘 쓰셨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서류가 좀 완벽하다 못해서 매우 글을 잘 쓰셨다, 놀랍다 이 말씀을 하시고 사진을 찍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간단 명료하게 쓰셔도 있을 것을 제대로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거는 조금 덜 구비하신 기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동 관리 카드를 하시는데 좀 유의하시라고. 아동이 2017년도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럼 17년도에 입소했으면 아동 관리 카드가 제대로 잘 작성이 되어 있고 저희 기관은 저희 기관에 입소한 아동이 저희 기관만의 상담 문구로 다 작성을 해갖고 오라 그래서 그걸 삽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22년, 21, 22, 23년도에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럼 21년도에도 새롭게 아동 관리 카드를 넣으십시오. 사진 찍으셔가지고. 이거 안 하는 기간이 거의 다 일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데에다가 2학년 때 몇 반, 3학년 때 몇 반 수기로 다 작성해 놓은 거. 그러면은 새롭게 네, 다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존의 파일 작년에 18년도에 평가받을 때는 수기로 2학년 때 몇 반 담임이 누구고 전화번호가 누구고 이걸 수기로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경제 상황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아동 관리 카드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아동 관리 카드를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전부 다 뽑고 수정될 것, 가정 상황에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전부 다 기재를 했었고요. 아동의 얼굴 사진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해서 하나 카드 찍어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21, 22, 23을 다 했어요. 그런데 평가위원이 말씀하셨어요. 24년도 게 없답니다. 그래서 1점을 감점을 해야 되겠다고 어리석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3년도에 평가 기준으로 21, 22, 23년 것만 보십시오. 봤는데 없으면 점수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있는데 안 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점수 결국 1점을 까고 가셨어요. 24년도 게 없대요. 제가 권리보호원에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시냐고 23년도 거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더 완벽하게 하시려면 24년도 거 하지만 저희 다시 1점 돌려받았어요. 저번에 받았어요. 받아야지. 받아야 되는 거 받아야죠. 전혀 그래서 기간이 안 그거 아동 관리 카드 그거 수기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타이핑으로 얼굴 사진 바꾸셔서 작성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아이에게 제공되는 모든 같은 거 있잖아요. 아동 관리 카드에 다 삽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빈 공간이 없이 남기셔야 돼요. 제가 실습 지도할 때 빈 공간이 있으면 없음이라고 쓰라고 하거든요. 그거 꼭 이제 주의해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1점을 이번에 깎였어요. 제가 서류에서 저 자체 평가할 때
매우 싫어서 잘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5분 안에 다 작성을 해서 넘겼는데 그래서 다 만점 줬어요. 자꾸 거기다 점수를 조금 줄여갖고 넣으라고 하는데 잘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뭐 어쩔 거예요. 그래서 다 만점 줘갖고 보냈는데 시청 직원이 까고 갔어요. 뭘 깠는지 내가 알려줄게요. 그게 저희가 비상 연락망을 제가 그 서류 폼에다가 그러니까 시설에 관련된 거 모두 이렇게 파일을 넣어놓잖아요. 근데 이제 비상 연락망이 지금 조민영이잖아요. 그 전에 19년도에 누구였어요? 네. 박대선이죠, 박대선. 19년도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비상 연락망에 박대선 해가지고 안 바꿨어요. 기분 나빴어요. 네, 조민영이가 내 이름 아니다 이렇게 하시더니 시청 가가지고 과장님 붙는 데서 어느 기간 다 만점 맞았는데 비상 연락망 다른 것도 다 너무 잘해놨는데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어서 내가 1점 까고 왔어요. 이런 거 자랑했어요. 1점 정도 네, 1점 깎였어요. 이것도 왜요? 이게 다행이죠. 왜 또 자기 이름 안 넣으십니까? 바뀌는 거죠. 지금 현재 전화번호로 다 바뀌어야 되고요. 전화번호로 네, 다 그다음에 바꾸셔야 돼요. 저희는 거기서 1점이 깎인 게 박은희가 자기 번호가 아니라고 깎았어요. 네. 1점. 조민영이가 자기 번호 아니라고 깎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그 수정을 비상연락망 그때 돼서 담당자 번호로 바꾸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재난 대비 거기서는 질문이 아이들이 프로그램 중에 가위로 찔렀다. 피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압박지혈을 얘기를 했어요. 네. 119에 신고하고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그 다음에 그 피가 나니까 압박지혈을 하면 된다. 지혈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지혈을 할 거냐요. 그래서 압박지혈을 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다. 그런 것도 직접 물어보는 네. 화재 말고 그걸 물어보. 많이 다쳤나요? 뭐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는 저는 모르니까 피가 난다. 가위로 찔러서 피가 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서 압박지혈을 하면 된다. 저게 한 사람이 시설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분이 비상대응 측에 이제 이야기하시겠다. 그러니까 자 우리 저희 저기 한 대로 저희가 다 하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이 다 들어오겠습니다. 그래갖고 한 방에 딱 들어가고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짝짝짝 그 예원대로 짝짝짝 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장 혼자서 하면 아까 하나의 문항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걸 하려면 저희가 다 들어가서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이렇게 4명이 들어가고 쪼르르 읊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네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방법. 괜찮은 방법인데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 네. 네. 우리는 그 마지막 시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준비하는데 왜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빨리 받고 싶은데 어느 센터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하나 묶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느긋하게 준비하느라고 이제 그 화제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외우면서 했거든요. 근데 실감나게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하더라고. 실감나게. 실감나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랬는데 우리야 저희 박 선생 119에 신고해. 여기 이 선생 차단기들이요. 감점. 그랬더니 아니 완벽해 했어요. 이거를 잘 이렇게 했다고 이 저기 순서대로. 그런데 평가위원이 그걸 딱 듣고 잘했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났는데 우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핑계를 못 대서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웃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실감 있게 해야 돼. 진짜. 근데 저희 진짜 불 났었어요.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렇죠. 119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러고는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진주 아파트면 얘기해서 오남을 얘기 안 했더니 옛날에 저기 평택 진주 아파트로 갔어. 내가 그때 진짜 한번 실감했어. 당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119에 전화해서 119가 몇 건이에요 이러는데 30분 지났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세분 간다. 이제 우리가 자 늦게 오신 분들은 또 이제 촬영을 했으니까.